지사는 지역의 문제가 커요. 한번 지식산업센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할 거예요. 서울의 3대 제일 유명한 지산을 하면은 동이라든가 이런 걸 꼽을 수 있는데, 거기는 지하철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땅값도 많이 오를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지산이고, 투자할 때는 이미 지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나. 일단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면 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2살 조 과장이 어떻게 50억 자산을 소유하게 됐을까의 저자 조영무입니다. 6년 차 직장인이고, 처음에 돈을 모았을 때는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거의 200만 원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수원에서 회사인 여의도까지 계속 출퇴근을 하고 돈을 아끼면서 계속 투자 공부도 하고 했었죠.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꼬마 빌딩도 투자했고, 처음에 문정동에다가 투자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을 거 생각했어요. 왜냐면 소액으로 투자했고 그런데도 월세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치기도 전에 다음 지산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3대 지산을 보니까 문정동이랑 성수동이랑 가산동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역세권에다가 지산이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땅값이 많이 오를 지역은 가산동도 해당된다 봤고, 그래서 가산동에 투자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직장인이었고 와이프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 지산 5억짜리에 대출을 4억 중반대 받고, 중반대 받고, 그다음에 와이프의 신용대출 얹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얹어가지고 영원에 투자할 수 있었죠. 저도 그게 걱정됐어요. 가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게, 가산역, 디지털역 바로 앞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나중에 그런 너무 공급이 많거나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려면 임차인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역 바로 앞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가산동 같은 경우는. 문정동 같은 경우는 조금 뒤편에 있는데 가산동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저렇게 투자했는데 이자가 그 당시에 120만 원에 월세가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에 투자했는데도 60만 원의 월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5억 초중반대였는데 좀 조율을 해가지고 5억에 맞췄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이런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산 같은 부동산이 경매로 지산이 나오지도 않았고, 처음에 제가 써놨지만 문정동을 지산을 경매를 받으려 했었는데 20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인기가 시작됐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산에 대해서 그때는 아직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있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워낙 경매로도 화랑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사는 건 힘들었고, 오히려 금매가 더 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아니라 그냥 금매로 접근했던 접근. 공급을 해서 무조건 다 월세가 이렇게 나온다, 대출 많이 나온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께서 받으신 거 많이 받으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공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고 투자했었으면은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다 오르고 다 좋다라고 하니까 투자를 하게 돼서 좀 그런 안 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지사는 지역의 문제가 커요. 왜냐면 생각했을 때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하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3대 제일 유명한 지산을 하면은 문정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 가산 이런 걸 꼽을 수 있는데, 거기는 지하철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땅값도 많이 오를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지산이고, 저도 책에 하나 써놨지만 제가 투자할 때 3가지 포인트가 이제 역세권,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설계해놨는데, 일단 여기 기본적인 전제는 일자리 수가 많은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있겠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쉽게 와야 되는데, 의정부에다가 혹은 외곽에다가 지식센터를 지으면은 거기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은 투자할 때는 좀 이미 지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나.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런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삼성 근처에 지산 공급이 쭉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평소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산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급 과잉.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까.
동탄은 뭐 그렇게 심하지. 동탄도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어때요? 근데 잘 나왔지만 네. 그때 공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그때 초기에 많이 빠져나와서 나왔고 뭐 지금 그렇죠. 나왔는데 저도 동탄은 공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외곽 지역은 잘 쳐다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의 지식산센터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멀리 가서 싸게 산다기보다는 좋은 지역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외곽은 지금 안 쳐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사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입지나 그런 근로자들이 어떻게 오거나 올 수 있는 환경이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 뭐 신축이라서 더 선한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 신축 보면은 신축 지산을 보면은 뭐 영화관도 들어있고 뭐 좋은 시설도 많이 들어있지만 지식산센터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중요하고 근로자들이 오기 쉽고 교통이 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지식산센터에 영화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거기서 뭐 영화관을 얼마나 많이 볼 것도 아니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신축보다는 그냥 입지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입혀서 지식산센터를 좀 싸게 사고 현재 금리보다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다면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은 최근에 뭐 마곡이라든가 신규 분양하는 거 보면 평당가가 거의 2,800,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지식산센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할 거예요. 그럼 공급이 안 하면 이런 분양가가 추후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금 이 지식산센터 싸게 낙찰받으면은 그때 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로 샀으면은 당연히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었을 텐데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 많이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억 7천 정도 샀는데 그 월세 환산하면은 3억 7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 3억 2천 정도 받고 5천만 정도 차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거였고 그리고 월세가 지금 시세가 4천에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고 나서도 그 당시 이자가 거의 13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나서도 13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였고 소액 투자를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 만약에 지금 월세를 계산으로 바탕으로 매매가를 산정하면은 7억 정도 될 거니까 한 3억 정도 이상의 차익은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나. 물론 그 당시 고점이긴 했는데 경매를 입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또 일반 매매를 샀거나 뭐 분양을 받았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수익 차익을 많이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상가 잘못 투자하면은 집안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상가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남들 좋다는 상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가를 봤을 때는 이제 유효수요라든가 주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좋은 상가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면은 상가를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상가를 그런 겁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너무 쉬우니까 현금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물론 뭐 차이가 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뭐 요즘에 지산이라든가 요즘에 지식산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면 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산이나 뭐 생활숙박형이나 오피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게 아파트를 규제함으로써 오른 것도 크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파트 규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그런 다른 종목들은 지금 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시세 대비해서 뭐 엄청 많이 올랐다 이건 아니지만 경매로 저렴하게 산다면은 기회는 있을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 아파트를 다시 규제하는 시기에 온다 그러면은 이런 비주택 종목들도 다시 화랑에 올 수 있는 시기가 있겠죠. 그리고 저 때 제가 거의 평당가가 1,400 정도에 사는 거 알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샀던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냥 분양가로 따지면 거의 9억 10억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비쌌기 때문에 다 미분양이 난 것도 있지만 추후에 여기는 공급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그런 화랑장이 온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